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2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3주 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모든 면에서 최악입니다. 신규 확진자, 사망자, 그리고 중증 환자 숫자가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통계를 한번 보시면, 숫자가 아주 무시무시하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3,120명입니다. 지금 닷새 연속 3,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중환자인데, 입원 치료 중인 중환자 숫자가 517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일주일 연속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지금 일주일 이상 매일 500명 이상의 중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사망자도 어제 하루 동안 30명이 나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편에는 코로나 선별 검사소가 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그렇게 긴 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에도 그렇게 긴 대기 행렬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제는 정말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의 행렬이 그 광장을 거의 꽉 채울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심각한 것은 신규 확진자 숫자도 문제지만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당연히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정부가 이런 일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능한 정부는 항상 뒷북 대응으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 지금 의료계는 당연히 비상이 걸리죠.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니까 병상 모자르고 의료진 부족해서 지금 의료계는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병상 가동률이 전국이 66.6%인데 수도권이 80%가 넘었습니다. 81.5%. 저희 방역당국이 일상회복을 중단시키는 그 비상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병상 가동률 75%인데 수도권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 의료진 파견, 그리고 백신 추가 접종에 있어서 이 정부가 너무나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18일이 되어서야 그 수도권 의료 대응 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을 추가 지정해서 250개 병상을 확보하고 또 중환자 병상도 수도권, 비수도권을 통합 운영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4곳의 병원을 추가 지정했는데 확보된 병상이 250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모자란 숫자죠. 지금 아까 입원 중인 중환자 숫자가 5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입원 못하고 대기 중인 환자가 지금 800명이 넘습니다. 자, 21일 기준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804명이나 됩니다. 자, 이 중에 70세 이상이 421명이나 되고 또 고혈압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383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중증 환자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확보한 숫자 가지고는 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 이 일상회복 조치 시행 전에 다 예견을 하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 입을 모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여태껏 대체 8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석 달 동안 대체 뭐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 환자를 모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뭔가 전담병원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 코로나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 거점 전담병원이 있어야 뭔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한 전문가는 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곳을 아예 통째로 비워서 거기를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중증 환자들을,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만 받는 이 병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정부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들만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뭐 기존 환자들도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겨울철이 되면 뭐 뇌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 이쪽 환자들이 더 늘어나서 사실 대형 병원들이 더 포화 상태가 있는데, 코로나 환자만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존 중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데, 그런 병원들을 상대로 병상 내놔라 한다고 한들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정부는 항상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뒷북 대응으로 참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고, 백신 그 확보에 뒤늦게 뛰어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OECD 정말 꼴찌 국가가 되기도 했죠. 자, 또 하나 문제는 정부가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이렇게 중환자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이상에서 이 돌파 감염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의료진들이 연구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어떤 면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율이 화이자의 5분의 1 수준, 모더나의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뭔가 백신 추가 접종을 좀 앞당겨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계속 이 정부는 6개월 간격을 고집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접종 간격을 4, 5개월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이 뭔가 백신별 또는 연령별 어떤 백신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손 놓고 있었다 비판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정부가 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뭔가 대비하지 못하다가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참 방역 무능을 봐야 할지.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뭐 K 방역을 또 자화자찬했는데, 이게 항상 문재인의 법칙이 참 희한합니다. 항상 뭔가 방역과 관련해서 자화자찬을 할 때마다 사태가 악화되는 참 이런 희한한 되풀이가 계속 벌어지네요. 자, 어쨌든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 일상 회복 조치가 또 중단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